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경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최종 경선 앞두고 후보 간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다른 내부 단일화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차례 1대1 토론에서 전승을 거둔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승을 일단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민들께서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평가단이 주로 그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 이렇게 중심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협위원장님들이 추천을 하신 중에서 이제 당협위원장님들이 추천하신 중에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 모두 당원은 아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3전 전승을 하셨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전시와 같은 지금의 시기의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것이고요. 예. 또 그렇게 해서 일상으로 좀 빨리 회복시켜달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달라,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저의 그에 관한 저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실천력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정말 이걸 해내야 되겠다는 좀 강인한 의지, 끈질긴 의지, 또 신중한 그런 어떤 판단 등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3전 전승을 하고 나니까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이 오신환, 조은희 이 후보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몰아줘서 나경원 대 반나경원 구도로 간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옹립이 되는 그런 수순을 당 안에서 아니면 후보들끼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다른 후보들, 오세훈 후보 말고 조은희 후보나 오신환 후보도 완주의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민들께 어떤 정치 공학적인 모습보다는 그냥 뚜벅뚜벅 시민들께 정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마지막 경선 순간까지도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시민들만 보고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예, 개의치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돼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 후보 경쟁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뽑히는 겁니까? 저는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당이 나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자세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 중에서 한 축은 한 축은 시민의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한 축은 이번에는 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런 좀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대의에서 같이 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반문연대 이런 대의보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이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 국정 운영이 좀 이 헌법에 아주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에 좀 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운영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바로 잡는 그런 연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정 운영에 자유주의 반하는 모습 같은 거는 좀 이따 질문을 하고요. 네, 예, 예. 안철수 후보가 부각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의 어필을 한다는 그런 점일 텐데 네, 여론조사 대상에 민주당 지지층을 만약에 넣으면 그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네, 예.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좀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않으세요? 네, 예. 예, 예. 뭐 아무래도 그런 분석은 많겠죠. 근데 음. 이제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예.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 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정당 민주주의나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우리가 이제 룰을 정할 때는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권을 지지하거나 야권 정당의 뭐 당원이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적어도 여권의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야권 후보겠죠. 근데 이제 음.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 당 룰도 사실은 제외하지 않던데요. 민주당 지지자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룰도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아. 또 야권 단일 후보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는 후보자로서 그 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중도층 확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나오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예. 뭐 지금 뭐 중도 확장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이게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중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특별히 어떤 정당에 대한 강한 지지를 가지지 않으시고 예. 보통 그 시대에 어떤 정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우리 중도층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지금 이 시기의 서울에 누가 도움이 되겠느냐를 뭐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진대재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진대재 전 장관께서는 뭐 IT 이런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하신 분이고 앞으로 이 서울이 지금 시대전환 시대 때 디지털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미래를 아주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진대재 전 장관님을 제가 이번에 캠프의 고문으로 전문가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예. 또 뭐 어제는 이수정 교수님 우리 범죄 심리학자로 유명하시죠.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서울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일상을 잘 해결해 줄 사람을 생각하시면 이 시장이란 자리가 단순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팀도 만들고 또 사실 시장이라는 자리는 국회도 설득해야 되고 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때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이 제1야당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역으로 보면 서울시 네. 자치구의 구청장이랄지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시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야 되겠다. 또 민주당이 만든 선거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서울의 구청장, 시의원, 뭐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하고 달라서요. 우리 시장이 하는 일은 아무래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념적인 어떤 대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저는 충분히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무성 전 의원, 김동길 명예교수,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났고 퀴어 퍼레이드를 외곽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발언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쪽으로 클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나경원 후보는 이쪽 중도 쪽을 클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후보께서는 이제 그동안 사실 본인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시는데 보수를 끌어안아야 된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안 후보의 뭐 행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두루 만나고 있잖아요. 예. 진중권 교수도 지난번에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태섭 후보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좀 요새 제 입장은 사실 좀 열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좋은 시정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좀 대화를 해보고 공감폭을 넓혀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계속 조금 그런 식의 행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이수정 교수는 그냥 고문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가. 전문가?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수정 교수 하면 우리가 아동 인권 보호, 성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대책 수립하는 등 이제 안전한 서울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따져봐도 다시는 이런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고위직에 의한 성비 사건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최근에 또 굉장히 우리가 가슴 아팠던 정인양 사건 같은 걸 보면서도 그런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아동 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제 SNS에서 민주당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친위 정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그 백신 접종 문제였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고 전 세계 100번째가 넘는 이 접종을 하게 된 나라라고 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가 위상에 비추어보면 백신 접종이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갑자기 65세 이상은 접종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정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막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먼저 맞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성으로 자꾸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라고 한 거는 야권 아닌가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청와대에서 먼저 맞겠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대신 맞겠다고 하면서 줄줄이 또 여당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정보를 전부 다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어느 백신에 그러니까 저희는 인터넷에 올라져 있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백신 공급 언제 어떻게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대로 말씀하시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고 파이자의 장단점은 뭐고 모더나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라. 그런 좀 이벤트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세계 100번째로 맞는다.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게 지금 아무래도 예, 이제 서방 진영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는 그 백신은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예. 꼴찌는 맞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 저희가 부동산 예, 이야기로 좀 가볼게요. 10년간 이제 7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젠가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 이 숫자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급은 아닌 거잖아요. 신규 공급은 이 숫자의 한 30%,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예. 플러스만을 이야기한 거고 음. 마이너스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몇만 호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이만큼의 주택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 왜냐하면 서울은 20년 넘는 주택 수가 전체 주택 비율의 45%고요. 30년 넘는 주택이 18.7%입니다. 예. 그러니까 55만 가구가 지금 20년이 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 가구 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알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뭐 층고 제한도 완화해드리고 용적률도 법이 허용한 최대한을 해드리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한 40만 호는 10년 동안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70만 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그 자유주의 상식연합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예.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불법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상식에는 반하는 일이긴 하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역사는 이제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저는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다. 예, 예. 예.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국정원의 과거 역사에 DJ 정부 뭐 쭉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MB 정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게 뭐 제2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얘기들이 막 나오던데요. 예. 그런 또 모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금 여권이랑 그 단일화를 하기로 한 겁니까? 여야에서 다 손짓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 여권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 1분,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문재인 네. 정부가 자유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 사실은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부동산으로 장관 임명하는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부동산 사지 마라 하더니 예. 핵심들이 다 강남 부동산으로 집 돈 벌으셨더라고요. 예. 뭐 자사고 없앤다 그러더니 본인 자녀들은 전부 다 자사고 보내시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이게 뭐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핵심 인사들이 진정한 진보 인사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586 운동권 기득권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행태를 너무 많이 보여서 그리고 또 그것을 본인 편을 가르러요. 본인들 편이 한 것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 상식에 반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예. 최근에 뭐 이렇게 언론 자유를 좀 아주 침탈하는 것 같은 법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힘을 주었다가는 너무 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인 아마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24번 발표했는데 결국은 투기 수요 때문에 부동산값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드디어 공급 확대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급 확대 이사 대책도 결국은 또 관이주도 하겠다. 민간의 소유권 내놔라.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